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 입주한 24일,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은 48세 이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돼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먹다 만 소주병을 들고 와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던졌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해치기 위해서 던졌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 씨는 인민혁명당 관련 재판이 2개라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도 하지 않았다면서 여기 달성에 살려고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발언은 과거 박 전 대통령이 유신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해석입니다. 이날 이 씨는 HR 인민혁명당 가입해주세요. 사법살인 진실규명연대라는 글귀가 적힌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측근 챙기기용으로 59명의 알박기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전날 23일 청와대가 한국은행 총재를 기습 지명한 데 대해서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인 양 새로운 출발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을 앞둔 시점을 기점으로 봤을 때 자체 조사한 바 52개 기관에서 13명의 기관장, 이사, 감사 46명 등 총 59명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이 정리된 패널을 들어보인 그는 이들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및 문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전문성과 무관한 보온성 인사로 평가된다며 이 중 임기가 2024년까지인 인사가 28명, 2025년까지는 14명으로 무려 새 정부의 임기 절반에 이르는 동안 자리를 보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며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라고 초조함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윤 당선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문 대통령은 또다시 24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회동 제안에 윤 대통령 당선인은 586 꼭두각시 정치 관도라며 거절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회동 제안에 민생과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하다.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닌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면서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퇴임하는 날까지 586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꼭두각시 정치를 그만하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고 동지는 전했습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만 5,598명, 하루 사망자 수가 470명이라며 지금 민생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전현직 대통령들이 만나 카메라 앞에서 웃자고 하느냐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다른 이들 말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회동을 요구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감사위원 한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민생은 외면한 대통령과 만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50조 원을 지체 없이 협조해 준다면야 뭐가 문제겠냐. 우리는 민생과 코로나에 전념하느라 시간이 별로 없다며 문 대통령은 퇴임하는 날까지 586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런 식의 만남은 코로나에 신음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만남을 위한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들이 민생 문제로 신음하는데 두 대통령이 만나서 웃자고 하는 생각 자체가 황당하다며 끝까지 정치 노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권 인수기에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논의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양측이 충돌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인사권 문제에 큰 양측의 충돌이 있어 왔는데 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가운데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과 협의를 거쳤느냐를 두고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충돌하는 주요 원인으로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 7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황으로 청와대는 각각 1명씩 지명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감사위원 인사를 하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알박기라고 주장하며 두 자리 인선 모두 윤 당선인 측의 의중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주가 지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러시아군 병력이 최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익명의 고위 관리는 23일 AP통신의 우크라이나 당국이 발표한 정보, 그리고 공개 정보에 근거해 볼 때 지난 4주간의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 군인이 7,000명에서 1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지난 10년 동안의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만 5천 명으로 현재 추산되는 러시아 군인의 사망자 수가 이와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침공 초기만 해도 단기간 내에 수도 크이우 등을 점령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우크라이나의 것에 저항에 직면해 4주가 지난 현재 주목할 만한 성과 없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22일 크이우 외곽의 전략적 요충지를 재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된 또 다른 도시인 북부의 체르니히우에서도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 당국은 러시아가 최근 구호 물품 이동로 그리고 민간인 대피로로 사용되던 다리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기종이 파악되지 않은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후 2시 38분께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사는 지난 20일 오전 평안남도 숙천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 발사를 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당시 방사포는 240mm 방사포로 추정되며 탄도미사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통상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인 경우 언론에 신속히 알리고 있어 이날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본 방위성도 탄도미사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군 당국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대비태세를 시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한미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시험으로 평가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16일에도 동일한 기종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지만 초기 공중 폭발의 발사에 실패했고 조만간 만에 발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